네, 애플리케이션 보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보안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커버하는 어떤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먼저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안이라고 하는 분야는 워낙 방대하죠. 컴퓨터 어떤 네트워크가 들어가는 부분의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보안이 빠질 수가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애플리케이션 보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주로 웹에 관련된 보안, 웹 애플리케이션, 웹 서버 어, 에 대한 보안들을 이제 커버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웹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웹에 관련된 네트워크 프로토콜, 주로 이제 HTTP라든지 이런 것들이 애플리케이션 보안에서 다루는 주요 주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HTTP 프로토콜, 웹 프로토콜이죠. 그다음에 웹 서버, 그다음에 웹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이 이제 대상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보안에 관련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인터넷이나 웹에 관련된 기본적인 그런 배경들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인터넷이나 웹에서 어떤 공격 대상이 되는 또는 어떤 예, 우리가 이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 공격자의 입장이냐, 어떤 방어자의 입장에 따라서 대상이 되는 시스템의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들, 뭐 예를 들면 HTTP 프로토콜의 어떤 패킷 같은 것들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좀 까서 한번 보고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음, 그런 것들이 이제 정보 수집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또 웹 서버나 웹 애플리케이션의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취약점을 이제 분석을 하는 것들도 여기 이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요. 또 어느 정도 정보가 수집이 되고 취약점이 분석이 됐으면 약한 어떤 부분들을 이제 공격하는 어떤 그런 기법에 대해서도 애플리케이션 보안에서 이제 커버를 하겠죠. SQL 인젝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공격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주제가 된 과목이 이제 애플리케이션 보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차에서 이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주로 이제 인터넷과 웹 프로토콜에 관련된 아주 배경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주차 때 이제 강의 내용은 세 가지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인터넷에 관련된 개요, 그다음에 이제 웹에 관련된 또 개요, 특히 이제 HTTP 관련된 어떤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게 뜻이 뭐냐? 주로 이제 웹 보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제 예, 공격을 하거나 이제 방어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웹 애플리케이션이 과연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내용. 세 가지 주제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인터넷에 관련된 오버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한 학습 목표는 이거고요. 첫 번째 이제 인터넷의 탄생이죠. 인터넷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저기서 여러분들이 좀 접할 수 있었을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1969년도에 미국 국방부 다파라고 하는데 그런 기관에서 이제 주도해서 연구용 네트워크인 알파넷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1969년도에 만들었고요. UCLA 대학에서 스탠퍼드 대학으로 처음으로 이제 이 알파넷을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이제 전송을 했죠. 전송하는데 성공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알파넷이 이제 일반에 공개되면서 소위 이제 인터넷의 아주 근본적인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는 TCP/IP 프로토콜을 표준으로 만들고 그 프로토콜의 하에서 이제 모든 전 세계가 연결될 수 있는 인터넷으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TCP는 보통 우리가 이제 안정적으로 양쪽 끝단과 끝단 사이에 안정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커넥션 오리엔티드 프로토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IP 프로토콜은 말 그대로 어, 컴퓨터의 이제 IP 주소들을 할당을 해서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전달하기 위해서 계속 어느 경로를 거쳐가야 되는지에 관련된 라우팅을 하는 프로토콜이 이제 IP 프로토콜이죠. 그리고 TCP/IP 프로토콜이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프로토콜의 아주 근본적인 프로토콜도 있고 그 위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로 잘 알고 있는 HTTP라고 하는 그런 프로토콜. 아주 간단한 리퀘스트 날리고 리스폰스 받는 간단한 그런 프로토콜이 이제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프로토콜.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이 바로 TCP/IP 위에 나와 있는 그런 아키텍처로 이제 프로토콜이 구성이 되어 있고, 요게 이제 주로 인터넷에서 주요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인터넷의 이제 시초가 되겠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인터넷은 82년도에 서울대학교하고 전자통신연구소, 지금 이제 에트리라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KIT라고, 키아트라고 이제 불리는, 현재 에트리라고 불리는 전자통신연구소와 TCP/IP로 SDN이라고 하는 이름의 네트워크를 이제 만든 게 대한민국 인터넷의 처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 인터넷의 역사를 82년도에 만들어서 2022년도에 한 40주년을 기념해서 이제 책이 발간이 됐고요. 특히 이제 여기 그 당시 전자통신연구소에서 이 SDN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만들던 볼까요? SDN이라는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정길런 박사님 인터뷰라든지 어떤 그 당시 일화 같은 것들을 아주 재밌는 일화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책으로 모아서 나왔습니다. 이 책을 봐도 여러분들이 좀 대한민국 인터넷의 역사를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SDN, 시스템 디벨롭먼트 네트워크의 이제 약자가 대한민국 최초 원거리 네트워크로 TCP/IP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최초의 인터넷이다. 이제 아시아에서 이제 최초의 인터넷이다. 되고 그래서 요것도 SDN이 처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1988년도에 영구 전산망 기본 계획이 확정돼서 네트워크에 대한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넷이라고 하는 미국 대학 컴퓨터, 미국 대학들 간의 어떤 서로 연결하는 그런 컴퓨터 네트워크가 이제 비트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 비트 네트워크랑 우리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연결이 된 것이죠. 88년도에. 그 다음에 이제 94년도에 우리 KT죠. 한국통신 KT. KT에서 이제 하이스트와 연구소 등의 이제 학술 및 교육 정보 교육용으로 제공한 하나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일반에 개방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죠. 그걸 이제 코넷이라고 부르는데, 코넷에 대한 위키피디아를 보면 여기에 보면 네. 코넷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이제 94년도에 시작이 됐군요. 상용 인터넷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한민국 인터넷의 시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1995년도에 석사 과정을 들어갔고, 웹이라고 하는 거를 1996년도에 처음으로 웹에 관련된 세미나를 들었다. 학교에서 이제 웹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거든요. 여기 이제 인터넷의 역사, 시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아까 이제 프로토콜이다, TCP/IP 프로토콜이다, 그다음에 또 그 위에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로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라는 식으로 프로토콜이라는 말을 했는데, 프로토콜은 말 그대로 서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 양자가 약속한 약속이죠. 약속 상호간에 정해진 약속, 어떤 통신 규칙과 방법에 대한 약속 또는 규약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은 이렇게 이제 약속이다라고 이야기 설명을 하면 굉장히 간단한데, 실제로 그 프로토콜을 정의한 그런 어떤 기술 문서를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과연 이게 잘 이 약속이 대로만 잘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콜은
구문이 있고요. 어떻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것이냐. 첫 번째 바이트는 몇 바이트까지가 이제 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이냐. 그 다음에 또 몇 바이트를 또 그 다음 또 의미를 부여할 것이냐라고 하는 데이터 형식 같은 것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필드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들 들이 또 이제 프로토콜에서 정의해야 될 내용들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죠. 통신자와 수신 간에 처음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그 메시지를 보내면 또 답으로 또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순서 같은 것들이 이제 프로토콜에서 정의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TCP/IP가 인터넷의 기본 프로토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IP라고 하는 거는 IP 프로토콜은 기본적으로 라우팅에 관련된 프로토콜. 내가 한국에 있는 사람이 저 미국에 있는 사람과 통신을 하려면 뭐 다이렉트하게 선이 연결돼 있지 않겠죠. 중간중간에 어디군가를 거쳐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랑 연결될 텐데, 그럼 어떤 경로를 거쳐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정의하는 프로토콜이 IP 프로토콜,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아주 쉬울 것 같고, TCP라고 하는 프로토콜은 내가 어떤 경로를 가는지는 나는 좀그 추상적으로 생각하겠고, 나는 좀 가리고, 나는 오로지 상대방과 말 그대로 엔드 투 엔드 상대방과의 어떤 메시지 전송을 나는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프로토콜이 이제 TCP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TCP 프로토콜, TCP/IP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문, 의미, 순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엄밀하게 정의를 해야죠. 느슨하게 정의하면은 상대방은 이렇게 해석하고 나는 저렇게 해석해서 서로 이렇게 통신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엄밀하게 복잡하게, 상당히 복잡하게 프로토콜을 정의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RFC라고 하는 어떤 이름의 정해진 그런 문서를 통해서 이제 정의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 설명할 국제 인터넷 표준화 기구라고 하는 IETF에서 이제 이런 RFC 문서들을 쓰는데요. 주로 이제 인터넷 기술 구현하는 데 필요한 어떤 그런 상세 기술적인 그런 내용들에 관한 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RFC 문서가 여기 있습니다. IETF, 아까 IETF라는 게 국제 인터넷 표준화 기구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거기 웹사이트인 IETF.org의 RFC를 가보면 TCP/IP를 포함해서 다양한 프로토콜에 대한 문서들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가보면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IETF.org TFC가 보면 여기 좀 굉장히 좀 문서가 많습니다. 여기 뭐 RFC 0750, 0754, RFC로 시작하고 이제 번호로 끝나는 그런 문서들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텍스트 파일도 있고, 텍스트를 이제 PDF로 바꾸는 것도 있고, HTML도 있고, 굉장히 많은 문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인덱스 파일을 한번 좀 보면요, RFC index.txt 볼까요? rfc.index.txt 여기 있네요. 그래서 클릭하면 1.8메가가 되고요. 굉장히 지금 되고 있고요. 열람을 해보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2024년도 2월 25일에 업데이트가 되는 모양이죠. 그래서 업데이트된 날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각 RFC 문서의 번호, 제목, 그다음에 각각의 RFC 문서가 언제 최종 업데이트가 됐나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 것이죠. 보면 updated by 이제 요 문서가 이제 다른 문서로 이제 대체됐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각각의 이제 문서들에 대해서 문서 번호하고 제목하고 날짜 이런 것들이 이제 최종 수정도 날짜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걸 쉽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TCP/IP라고 하는 건데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한번 검색을 해보면요,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라고 검색을 해보면요, 여기 나오죠. 0.6일로 가볼까요? 0.6일 여기 있네요. 그래서 스탠다드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문서 나오고, 이건 사실 아마 비공식적인 익스페리멘탈한 그런 레벨에서의 어떤
TCP 프로토콜 있고 일단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0793 그 다음 걸 찾아보면은 여기 0793을 찾아보면은 이제 인터넷 스탠다드가 여기 최초로 되어 있고요. 스탠다드. 그러면은 아직 스테이터스가 이제 히스토리라고만 돼 있어서 잠깐만요.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인터넷 스탠다드가 된으로 이제 약속을 한 것이고, 그래서 0793이고, 근데 0793도 보면은 이제 뭐 RFC 09293 으로 이제 또 대체가 됐고 또 뭐 RFC 1121, 뭐 3168, 뭐 이렇게 계속 추가 업데이트된 것들을 좀 알 수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일단 RFC 793.text.pdf 파일을 한번 열람을 해보면 여기 이 793 파일 파일이 워낙 많아가지고 지금 RFC 793.text.pdf 올려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에서 스스로 이제 스탠다드가 된 프로토콜에 대한 문서가 91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목차만 잠깐 좀 봐보면 여기 이제 프로토콜 그 레이어라고 그러죠. 계층 IP 위에 TCP가 있고 이제 하이어 레벨 HTTP 같은 게 있죠. FTP라든지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 여러 가지 있죠. 이렇게 뭐 인트로덕션, 필로소피, 그다음에 펑셔널 스펙, 기능 스펙, 명세 뭐 이런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인터넷 프로토콜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한번 좀 맛배기를 한번 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어하는 인터넷 프로토콜들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야기가 이제 인터넷 거버넌스인데요. 인터넷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터넷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지배 구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제일 처음에 이제 인터넷이 만들어졌을 때는 사실 이제 어떤 누구의 어떤 소수 어떤 관리하에 있었던 그런 것들은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2012년도에 이제 사실은 이제 인터넷에 대한 어떤 중앙 통제가 이루어지죠. 2012년도에 ITU라고 하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2012년도에 인터넷에 대한 어떤 중앙 통제에 관련된 안을 만들기 전까지는 이제 자유로운 어떤 거버넌스가 있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조직들이 인터넷들을 관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뭐 자세한 내용보다는 이런 이름들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좀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게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 ICAN은 각각에 대한 뭐 약어는 우리 위키백과 같은 데서 찾아보면 너무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을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에서는 이제 도메인 이름 시스템 DNS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www.naver.com이라고 우리가 영어로 쓰면 이게 실제로는 IP 주소 뭐 192.168.0.1 뭐 이런 숫자로 사실 이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름과 어떤 그 숫자로 된 IP 주소가 변환할 수 있는 그 변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도메인 이름 시스템 DNS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DNS, IP 주소, 프로토콜 번호, 뭐 예를 들면 뭐 HTTP 프로토콜은 뭐 80이라든지 8088이라는 뭐 포트 번호 같은 걸 쓴다든지 아니면 SSH라고 하는 프로토콜 22를 쓴다거나 그런 프로토콜 번호들을 관리하고는 또 DNS 루트 네임 서버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이제 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하는 기구가 있고요. 당연히 이 안에 인터넷 IP 주소를 어떻게 할당할 거냐라고 하는 인터넷 할당 번호 관리 기관 IANA가 이제 여기 소속이었었고요. 초기에는 이제 지금은 요 IANA가 인터넷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ISOC라고 하는 요 기관 아래 산하 기관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건 상당히 이제 브로드한 상당히
큰 영역의 이제 비영리 국제 기구가 되겠고요.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술적인 발전에 있어서 잘 국제적으로 협력을 하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비영리 국제 기구가 되겠고요. 거기 안에 이제 중요한 기구 중에 하나가 이제 국제 인터넷 표준화 기구 IETF가 되겠습니다. 이 IETF가 인터넷 운영 관리 개발에 대한 협의와 프로토콜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고 만드는 이제 기관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IETF 웹사이트 우리가 이제 이미 봤었죠. 바로 그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ETF라는 국제 인터넷 표준화 기구가 들어있는 큰 브로드한 어떤 비영리 국제 기구가 인터넷 소사이어티가 되겠고요. 그 안에 이제 IETF뿐만 아니라 뭐 인터넷 기술 관리 그룹 IESG, 또 뭐 인터넷 아키텍처 위원회 IAB 뭐 이런 기관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인터넷과 웹은 사실 거의 같은 동치로 이제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여러 개의 어떤 망들이 글로벌하게 연결된 것들을 이제 인터넷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글로벌하게 연결될 때 반드시 사실은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은 월드 와이드 웹으로 연결될 필요는 없는 거죠. 다른 방식의 프로토콜도 얼마든지 연결될 수는 있지만 사실상 지금은 이제 웹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웹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사실 같은 것으로 이제 보여지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사실은 같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 소사이어티하고 이제 별도로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 W3C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웹에 관련된 그런 표준화, 기술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고 정의하는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드 와이드 웹, 웹 브라우저, 웹 서버 이런 것들에 관련된 기술 표준화를 추진하고요. 또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뭐 구글 같은 그런 이제 회사들, 인터넷 관련된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W3C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구분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 같은 경우는 약간 좀 IP 인터넷 프로토콜하고 약간 굉장히 연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인터넷 소사이어티는 다양한 프로토콜에 관련된 이야기 IETF가 좀 대표적인 기구라고 생각하시면은 쉽게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월드 와이드 웹 W3C는 웹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금 특징을 지어서 이해를 하시면은 요 이름들을 좀 기억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전기통신연합이라고 하는 ITU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인터넷에서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그냥 로우 레이어로부터 하이 레이어까지 전 네트워크를 다루는 정보통신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다 커버하는 단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ITU라고. 당연히 그러면은 뭐 TCP/IP나 뭐 웹이나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을 하겠고 그 로우 레벨한 어떤 피지컬 레이어나 어떤 링크 레이어 같은 뭐 와이어리스 랜이라든지 뭐 이더넷이라든지 이런 것들도까지도 다 포함하는 훨씬 더 브로드한 어떤 네트워크들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표준과 운영 표준을 발행하는 어떤 그런 기관이고요. 이 ITU는 참고로 이야기하면 UN 산하 기관으로 활동해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카테고리의 인터넷 기관들이 있고 이런 기관들이 우리 인터넷을 어, 인터넷에 관련된 어떤 운영이나 기술이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다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서 누구 하나가 중앙적으로 통제하는 어떤 그런 개념의 네트워크가 아니었는데 2012년에 ITU에서 개최한 그런 국제전기통신세계협의회에서 국제통신규약이라고 하는 그런 개정안을 통과함에 의해서 인터넷의 통제가 이제 자발적인 기구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중앙 통제로 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다.
그래서 인터넷의 역사가 사실 2012년 전과 후가 굉장히 좀 다른 어떤 양상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